안녕하세요. 지구촌유학원장 데니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시절, 적어도 청년기에 30이 되기 전에 단 한 달이라도 반드시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오라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내지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유학원을 시작했을 때 1993년 6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삐삐라는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기기를 처음 접했던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찾는 사람 전화번호가 찍히면 어디서든 공중전화든 유선전화든 가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기였죠. 제 유학원이 원래 27년 됐으니까 27년 만에 어마어마한 통신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삐삐에서 흔히 벽돌폰 내지는 냉장고폰이라고 해서 정말 큰 카폰 같은 전화기가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바로 택 5000, 모토로라의 택 5000으로 명명된 이 폴드폰, 이 접이식 휴대전화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 지금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이 30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반드시 딱 한 달이라도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극을 받아서 오시라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아르바이트해서 500만 원 정도만 모아도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모으면 한두 달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까지. 그러나 이 500만 원을 나를 위한 이 청춘 황금 시간 골든타임에 투자했을 때 나머지 인생 진로가 뒤바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일이 더 많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한 달이 6개월이 또는 휴학기 내고 1년 갔다 오는 이 기간이 나머지 인생관을 바꿔버릴 겁니다. 내 생각을, 고정관념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좁은 시각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단 한 달 가서 1년 가서 뭘 얼마나 배워올까? 아마 대다수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았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달간, 단 6개월, 1년 물론 짧지 않죠. 그렇다고 길지도 않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1년 아무것도 아니더라. 30여 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서 또는 방학 캠프에 가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학생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가서 뭐 얼마 배우냐. 단어 지금까지 1000개 알던 게 갑자기 10,000개, 100,000개 아는 게 아니죠.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박태환이 같은 수영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탁구장에, 농구장에, 배구장에 갖다 놓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100분, 10분 발휘될 수 있을까요? 자, 왜 제가 30이 되기 전에 단 한 달이라도 꼭 다녀오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한 달 기간, 6개월 혹은 1년이 나를 발견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주변의 선후배들, 친구들 휴학기 내놓고 1년 갔다 오는데 영어 실력, 토플 성적 내보다 점수도 안 나오던데 쟤는 1년 갔다 왔다는데 쟤 아직 저 모양이냐? 네, 잘못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학연수생 1년 휴학기 내고 갔다 오는 학생들, 저는 그렇게 갔다 오는 학생들은 실패한 어학연수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 편지, 학생들, 학부모님들로부터 온 이 감사 편지를 책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이거부터 갈등과 고민이 되고요. 마침 유튜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 학생들의 사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아예 자필로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왔죠.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하나씩 사례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유학원 사무실 이전했다고 금일봉까지 주시고 가셨고요. 이 학생은 영국의 어학연수를, 물론 캐나다도 제가 보냈던 학생인데 영국에 가서 7개월 반 정도 있었는데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었죠. 저는 반드시 여행도 같이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생이 장문의 편지를 4장이나 써갖고 보냈습니다. 이거 부모한테도 쓰지 않는 편지를 왜 저한테 보냈을까요? 이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자기 진로 방향을 바뀝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팩스로 벌써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하면 그렇게 나쁜 학교도 아니죠. 3학기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때까지 대략 한 7개월 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학연수부터 출발을 했죠. 제 원칙이 항상 그렇죠. 대도시부터 보내지 않는다는 것, 한국 사람 많은데 보내지 않는다는 것, 퀄리티 있는 데로 보내는 것, 영어 플러스 something 스페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등등 저희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최우선 조건이죠. 희망사항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어 연수를 거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결국은 코넬대 2, 3등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저에게 나중에 그 웹사이트, 저희 유학원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또 축하 메시지도 이렇게 또 인터넷에 올렸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말이 홈페이지 개설을 감축드립니다. 우연히 찾게 됐는데 열린 지 얼마 안 되었나 보군요. 문현우 원장님과 김 실장님을 포함한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3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게 많은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곳 코넬대의 상황은 예전에 있던 커뮤니티 칼리지와는 참으로 많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났다는 표면적인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연설도 하고 자사 설명회도 하고 동문 취업 우대도 하는 등 심리적으로 자부심을 주는 좋은 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당연히 랭킹이 높은 학교, 우수한 학교, 아이비리그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100번 낫죠. 네. 아참, 그리고 원장님, 지난 여름에 한국 갔을 때 오리고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지구촌 유학원이 얼마나 고객 중심의 유학원이며 사후 관리 또한 잘하는지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20년 전에 올렸던 학생입니다. 앞으로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4번인가 5번 비자를 떨어져 온 43된 미혼 여성이 3, 4년 전인가요? 제가 준비를 해서 비자를 너무나 쉽게 다시 받았죠. 감격해서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 원장님께서 내용을 마음대로 가감 수정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원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팩스로 주고받았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까지 했죠. 방송국에 취업하고. 사람에겐 만남이란 게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난 것은 제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우편엽서를 저에게 보내왔었죠. 네. 이 학생은 영국으로 보낸 학생인데 우선 이렇게 아름답고 교육적인 곳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의 교육은 엄격하기도 하지만은 누구라도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영어 공부하기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한국 학생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거죠. 이 학생은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기 내고 1년 계획으로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가려고 했었죠. 그것도 아주 비싼 학교,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아버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길을, 그래서 제가 본인 희망사항, 앞으로 계획, 지금 현재 상황 모든 것을 정리상담한 후에 영국으로 가라. 영국 런던에서도 대략 4시간 정도 떨어진 엑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플리머스도 있고. 거기 가서 완전히 10개월도 안 돼서 토플 600 이상 나왔죠, 당시. 그래서 자퇴 내고 다시 정규 유학을 미국으로 갔었죠. 이 많은 학생들이 여느 학생들처럼 가볍게 어학연수 휴학기 내고 갔던 학생들입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죠.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되돌아볼 시간이 많습니다. 어학연수는. 오전 9시 수업해서 3시 전후면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죠. 그러면 저는 그러죠.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거는 연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학문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츄에이션마다 나를 노출을 시켜라 이거죠. 은행 가면 은행 용어가 나오죠. 세이빙 어카운트가 어떻고, 체킹 어카운트가 어떻고, 뱅크 텔레가 뭐고, 병원에 가면 병원 용어, 약국에 가면 약국 용어, 쇼핑센터 가면 쇼핑 용어가 나오죠. 그 좋은 환경에 가서 나를 그 상황에다 노출을 시키라는 거죠. 뻘쭘하게 허수아비처럼 있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갔다 종점까지 오면서 윈도우 쇼핑도 해보고, 관심이 있으면 둘러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런던으로 어떤 학생이 간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는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 무료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2호선처럼 뱅글뱅글 돕니다. 언제 타고 언제 내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서 한번 도시락 싸고 가서 하루 종일 봐보세요. 정말 도시락 싸고 일주일을 봐도 다 못 볼 정도. 마담 투소 가서 세계 유명인들 인형으로, 밀랍 인형으로 제작해 놓은 것도 보고, 박물관에도 가보고, 여름에 수영장도 가보고, 영화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입장료가 10,000원인데 5,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 가면 화요일 날은 반값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라 그러죠. 우리나라만 인맥, 학연, 지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대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문이라는 이름.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아시다시피 지원서에 전부 레퍼런스 레터,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나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기본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추천서 한 장으로 논스톱으로 입학이 되고 풀 스칼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아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 나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그분이 노벨 수상자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 아주 유명한 노벨 평화상도 받거나 노벨 문학상을 받거나 어떤 분이 이 학생은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학생이고 너희 학교를 빛낼 학생이다. 그걸로 풀 스칼러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신용사회고 선진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달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재수하던 학생이 1월, 2월 단 2달 동안 어학연수하러 지금 캐나다로 간 학생이 있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됐겠죠? 네.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신분 상승도 된 기분이랍니다. 홈스테이가 너무 좋아서. 홈스테이가 3층 집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어떤 집은 보통 200평짜리 일반 우리나라 말하면 단독주택에서 홈스테이를 시킵니다. 그 홈스테이 주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홈스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집에 살지만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안 맞다. 그럼 바꿔야죠.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단 한 달 만에, 단 일주일 만에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뭐 세계 100 메디 토플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아우성을 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선택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영어밖에 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됐을 때와 학교만 가면 한국 애들하고 어울려서 뭐 팝에 간다거나 뭐 쇼핑을 간다거나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뭐 스키 타러 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요. 살기도 좋을 분들은 놀기도 좋고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왜 가서 바뀌냐 이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정말 죽은 영어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많이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정복해 나가면서 물론 정복할 수는 없지만 영어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뜰 수밖에 없죠. 구글 검색에 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 다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는 나한테 달려있지 누가 나한테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내한테 앞에 숙제가 놓여질 거다. 계속 모니터링 체크를 해줍니다. 컨설팅,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다면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단체로 안 보냅니다. 각각 인디비주얼로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도 혼자 가서 한두 달 있다 오고 1년씩 있다 옵니다. 스쿨링을 해서 6개월 후, 1년 후 돌아온 아이들을 봤을 때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어린애가 어른이 된 듯한 yes, no가 분명하고 자기 의사선단을 정확하게 하고 심지어 방학 동안에 한두 달 갔다 온 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잘못하면 혼도 내주고 또 한 대씩 쥐어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히 한 대 쥐어박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말해서 못 당하더라는 거죠. 왜 엄마 나 때려야 돼? 그거 말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 나 이래 해서 이거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돼? 따지고 드니까 엄마 아버지가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태원에서 청춘예찬이라는 글이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젊음, 그 소위 말해서 20대, 30대를 말하죠. 청춘의 피는 끓는다 하면서 기관차처럼 용광로처럼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 젊은 시기에 뭔가를 하라는
그 청춘 예찬, 민태훈의 청춘 예찬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표현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78세 된 나이에 쓴 시입니다. 유스, 젊음, 청춘이라는 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s a state of mind. 젊음, 청춘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60, 70이 대해서도 청춘, 젊은이 못지않은 혈기왕성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 20대 애 늙은이 같은 분들도 있죠. 저는 많이 봅니다. 항상 사람을 대하니까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사람은 단순하게 세월이 흐른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상실로 꿈을 상실, 목표의식을 상실함으로써 우리는 늙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Years may wrinkle the skin.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우리 피부를 늙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 the soul. 열정의 상실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끝 말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젊음과 끓는 피를 열정을 태울 수만 있다면 80세에도 20대 청춘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엘라베마 대학 버밍엄 캠퍼스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분의 78세에 지으신 유스, 젊음, 청춘이라는 이 시가 제 나머지 인생을 또 바꿔놨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가면 패러다이스 천국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한 사회입니다. 메이저리그 1군에서 실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퇴출되거나 2군으로 넘어갑니다. 움직이면 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헬조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가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취업하고 정착하고 이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30이 되기 전에 떠나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십시오. 그렇다면 첫 출발부터 출국부터 정착하는 데까지 저는 적어도 5년, 최소한 5년, 10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첫째는 예를 들어 캐나다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딱 두 가지 유형은 가서 만족한 이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출중한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하든 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 아주 숫자에 능하든 간에 아니면 심지어 뭐 한국 요리를 아주 끝내주게 잘하고 거기에 대한 경력도 있다거나 또는 미용 기술이 좋다거나 아니면 중장비, 포크레인, 뭐 지게차, 페이로다 이런 중장비 같은 그 기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자기 기술이 있는 부류. 또 한 부류는 돈이 많은 분들, 국채를 사서 이민 가면 됩니다. 제 원래 파트너 분들이 이민 전문 쪽으로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 경쟁력을 갖추면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면 몸으로 떼오셔야 됩니다. 생활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세금 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펜션, 연금을 제대로 받고 노후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여기민 오시는 분들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서 까먹기 시작하면 금방 까먹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 하면 10대 경험했을 때와 20대 경험했을 때 나머지 인생 진로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달이라도 워킹 할리데이도 좋습니다. 무조건 나가십시오.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오십시오. 깨달음을 통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게 될 겁니다. 나의 특장점을 활용을 해서 영어를 숙달하는데 활용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시게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좋은 환경에 가서 왜 내 것으로 못 만드냐 이거죠. 그렇다면 한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다닐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단 한 달이라도 나갔다 오세요. 절대 그거는 낭비가 아니고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돌변해 오실 겁니다. 생각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나의 국가관, 세계관, 내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뀌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소원 성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데 묶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